이제 제가 들려드리는 상조 할머니 얘기가 초중반을 거쳐 후반으로 접어드는군요. 글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마지막까지 열심히 써보겠습니다. 말씀드렸듯 제 얘긴 거의 기억에 의존하는 얘기라 큰 줄기와 글의 70~80%는 정확한 사실이고 나머지 부분은 제 추측이나 제 추리나 글의 매끄러운 진행을 위해 제 생각대로 대화를 조금 집어넣기도 했던 걸 염두에 두시고 보십시오. 이런 종류의 얘긴 증명할 방법도 없고 그런 종류의 불가사의한 일들을 직접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사실을 믿기 힘든 일이므로 저도 굳이 믿어달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못 믿겠다 하시는 분은 그저 시간 때우기용 괴담 정도로 봐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외할아버지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요. 저희 외가 쪽과 저희 가족이 할매께 받은 은혜는 정말 큽니다. 제가 대충 정리를 해보죠. 저도 이 얘기 쓰기 전까진 별 생각을 안 한 건데 막상 생각을 정리해보니 많은 은혜를 받았네요. 특이한 건 집안의 남자들은 직접적인 혜택을 입었고 여자들은 다 그 덕에 간접적인 혜택을 입은 거고요. 그럼 남자들부터 볼까요? 저 좋아. 물귀신한테 목숨 위협받는 절대절명의 순간 2번. 홀려서 끌려갈 뻔한 거 구해주신 거 1번. 그 외 다수의 다칠 뻔한 거 막아주셨고 거지의 아들로 불행하게 살 뻔한 거 구해주심. 우리 아버지 목숨을 구명받은 적은 없지만 중학초등학교 고학년 때 겨우 재기하셔서 작은 공장을 열었는데 화재 나기 일보 직전에 상조 할머니가 알려주셔서 화재를 피함. 그때 할머니가 아니셨으면 다시 모든 걸 잃고 절대 다시 재기할 수 없었을 것임. 그지됐을 것임. 제 동생 할매의 관심을 못 받은 불행한 아이. 사실 특별한 일이 안 일어난 케이스로 받은 혜택은 꼴랑 아주 어릴 때 1번 밤에 자다가 뭐가 잘못된 건지 한밤중에 배가 아프다고 죽는다고 뒹굴었으나 너무 늦은 밤이라 어쩌지도 못하고 있을 때 달려오신 할매가 약초 달인 물 먹이고 10분도 안 되어 괜찮아짐. 날 밟고 병원 갔지만 아무 이상 없다고 함. 꼴랑 이 정도임. 외할아버지 할매가 죽을 병을 미리 알아내심. 덕분에 10년을 덤으로 더 사심. 큰 외삼촌 차로 바위에 풀스피드로 때려박고 하늘로 승천하실 거 구해주심. 지금도 할매 은혜를 안 잊고 매년 제사와 길, 한식 벌초 등 몽땅 다 챙기시는 의리의 돌쇠. 다 늙어 아버지를 여일 뻔했으나 할매 덕에 10년 더 효도할 기회를 얻음. 둘째 외삼촌 집안 남자 중 유일하게 별일 없었던 특이한 케이스. 내가 기억하는 한 특이한 일 없었음. 막내 외삼촌 군대 시절 아줌마 귀신에게 시달리는 거 편안하게 해주심. 군인의 꿈 포상휴가를 받게 해주심. 제대 후 여자 하나 잘못 만나 평생 피 빨리다 골로 갈 거 할매가 딱 알아보고 그 구미호년 떼어주심. 여자 보는 눈 없는 바보 삼촌의 평생 배필을 찾아주심. 이제 남은 얘기 중 하나인 울트라 초 스펙타클 블링블링 러브스토리인 대충 이 정도? 여자는 울엄마 여학교 시절 잘 보호해 주셔서 잘 커서 아빠 만나게 해주심. 아들 먼저 앞세울 박복한 팔자에서 구해주심. 아빠가 쫄딱 망에 그주되면 거지 사모님으로 사셔야 될 팔자 고쳐주심. 외할머니 늙음하게 할배 앞세우시고 10년을 과부로 사셔야 될 거 막아주심. 외손주 외갓집에서 물에 빠져 죽었다는 죄책감으로 한마는 말년 보내주실 거 구해주심. 큰 외숙모 남편 비명 행사하실 거 구해주심. 그 시절 큰애들도 둘이나 있고 제가 더 힘드셨을 거니 눈물로 고단한 삶을 사실 거 구해주신 걸. 둘째 외숙모 혜택 못 받은 불쌍한 여인네임. 막내 외숙모 평생 반려자를 만나게 해주심. 겁나 닭살 인꼬 부부 제일 재미있게 살고 계심. 대충 저 정도? 오늘은 중병 걸려 돌아가실 뻔한 할아버지 살린 얘기입니다. 상조 할머니는 제가 중3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는 두 분 다 제가 고2 때 돌아가셨죠. 할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3개월 후에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같은 날 돌아가신 건 아니지만 저 정도면 소위 말하는 백년해로 했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할아버지께서는 그 10년 전인 주아가 초등학교 입학한 해에 인생의 큰 고비를 한번 넘기셨습니다. 때는 초가을 어느 날이었습니다. 더위가 한풀 꺾이고 슬슬 날씨도 활동하기 딱 좋은 때였죠. 그날은 우리 외갓집 마당에서 장작 화덕을 피우고 가마솥 뚜껑을 엎어놓고 전구지 지짐이와 쪽파 지짐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구지는 부추의 경상도 사투리고 지짐이는 전의 사투리입니다. 밭에서 막 걷어온 부추와 쪽파를 다듬고 매운 고추를 잔뜩 썰어 놓고는 가마솥 뚜껑에 지글지글 전을 부치시던 할매가 좋아야 옆집 가서 할매 전구지 드시라고 오시라 캐라. 식으면 맛없다고 와서 드시라고 모셔온나이 하셨고 제가 쪼르르 모시러 갔어요. 방에 계시던 할매 손을 잡고 집으로 다시 오니 어느새 마루엔 지짐이 몇 장이 놓여있고 할머니께선 어서이소 전구지가 맛있어가 지짐이 좀 지졌으예 드시소 하고 자리를 권해드렸고 마루엔 할아버지, 상조할머니, 어머니, 저와 제 동생이 둘러앉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마당에서 전을 부치시는 할머니께 그만하고 와서 같이 먹자고 하시고 할머니는 이것만 다 지지고 예 하시고는 마저 끝내시고 몇 장의 전을 더 가지고 오셨습니다. 저와 제 동생이 먹을 고추가 안 들어간 전을 따로 주시고는 냉장고서 시원한 막걸리도 꺼내서 어른들은 한 잔씩 하셨죠. 얘기하면서 즐겁게 전을 먹었습니다. 그런 게 시골 사는 소소한 재미 아니겠습니까? 전을 어느 정도 드시고는 할아버지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셨습니다. 그러시더니 헛간에서 홈이며 삽을 꺼내셔선 밭에 가신다고 나가셨습니다. 할매는 지도 갈까 예 했는데 할아버지는 어데 내 혼자 해도 충분하이 임자는 아줌이랑 전 더 먹고 쉬소 하고는 아줌이 많이 드시소 하고 인사를 하고 나가셨습니다. 할아버지가 어느 정도 멀어지시자 상조할매가 은근한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좋아 할매야 요즘 할매 어데 편찮은 데 없나 하셨고 할매는 어데예 저 양반은 너무 튼튼해가 탈이지예 할매는 다시 진지는 잘 드시나 하셨고 저희 할매는 웃으시며 밥 한 사발 뚝딱입니다 하셨어요. 그래? 하시던 할매가 잠시 후에 다시 이러셨어요. 할배랑 우리 둘이랑 빙은서 검사 한번 받아볼까? 하셨어요. 할매가 뭔 소린가 하는 눈으로 쳐다보시자 딴 게 아이고 우리가 어디 젊은 나이가 예전 같으면 벌써 칠성판 뒤엎었을 나이 아이가 죽는 거야 뭐 겁나겠노마는 아프지는 말고 죽어야 할까 아이가 우리 검사인가 뭔가 하는 거 빙원서 한번 받아보자 하셨어요. 어머니도 듣고 계시다가 그거 좋은 생각이라고 맞장구를 치셨습니다. 외할매 생각에도 나쁜 생각은 아닌지라 동의를 하셨지만 저 양반이 가실라고 할까 모르겠네 얘. 병원 같은 데 가는 거 질색인 양반인데 아프지도 않은데 검사하자고 하면 지금 생각해보면 참 의외의 말이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상조할매는 완전 건강체였거든요. 제가 기억하는 한 할매는 감기도 한번 걸린 적 없는 분입니다. 80이 되셔서도 펄펄 날아다니시던 분이었고 지팡이 한번 짚어본 일이 없이 꼿꼿하게 다니시던 분. 돌아가시기 전날에도 집안 대청소를 하셨던 분이니까요. 그런 분이 먼저 병원 얘기를 꺼내신 것만 봐도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죠. 할매는 그날 저녁에 일을 끝내시고 할아버지가 들어오시자마자 검사 얘기를 하셨고 이상대로 할아버지는 방방 뛰셨습니다. 한창 농사일로 바쁠 철에 아프지도 않은데 쓸데없는 짓을 와 하노? 하시면서 할머니로선 도저히 역부족이었고 어머니까지 나서서 설득을 했지만 할아버지는 요지부동이셨어요. 그때 상조할매가 오셨어요.
할배요. 우리 나이면 그거 한번 해봐야 된다 하네요. 만약에 모르고 있다가 빙이 들컥 걸리면 아들한테 얼마나 부담이겠는겨. 내도 요즘 몸이 이상한기 그래가 가자고 한 기인데 노인들은 나라서 지원해줘가 돈도 몇 푼 안 든다는데 가입시다. 할아버지는 차마 상조 할매 부탁까지 거절을 못하시고 며칠 뒤에 함께 검사를 하러 가셨습니다. 검사 오기 전엔 금식을 하셔야 한다는 말에 생으로 굶어가면서 이게 무슨 지랄이고 하시면서 투덜투덜 전 학교를 가야 해서 따라가지 못하고 어머니가 세 분을 모시고 다녀오셨어요. 보건소인지 상주시내 병원인지는 모르겠고 며칠 후에 검사 결과가 나왔지요. 결과는 세 분 모두 이상 없음이었어요. 특히 상주 할매는 병원서 2번 놀라더랍니다. 할매가 원 나이보다 5살은 나이가 많아 보여서 한 번, 검사 결과가 도저히 노인이라고 믿기 어렵게 좋아서 한 번, 검사 결과가 이상 없다고 나왔는데 오히려 할매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그래? 하고 결과를 들으시고는 별말 없이 집에 가셨는데 다음날 저녁에는 큰 외삼촌이 들이닥치셨습니다. 그러시더니 다짜고짜 아버지 내일 대구 큰 병원에 가서 검사 한번 받으십시다 하시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야가 바빠 죽겠구만은 갑자기 뭔 뚱땅지 같은 소리고 하셨고 안 간다고 뻗팅기셨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나이 40이 훌쩍 넘은 집안의 기둥 큰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참말 와 이리 고집이십니까? 큰아들이 아버지 걱정돼가 효도 한번 할락하는데 그것도 못하게 하는겨. 벌써 대학 병원에 예약도 다 해놨으예. 그거는 예약할 때 돈도 미리 다 줘야 돼. 안 가시면 그 돈 다 날아가는 기라 하시며 사기까지 치셨어요. 할매나 엄마가 가자고 했으면 말 안 들으셨겠지만 나이 많은 큰아들 말을 마냥 무시하지 못하신 할아버지는 야가 참 하시다가 끌려가셨어요. 그렇게 할배랑 두 분은 큰 외삼촌 차를 타시고 다음날 검사를 받기 위해 대구 외삼촌 댁으로 가시고 모시고 나가시며 마당에 서 계시던 상주 할매와 눈빛을 교환하시며 눈을 찡긋 하시더군요. 우린 그제서 무슨 일인지 짐작했고 두 분이 떠나시고 나서 할매가 얘기를 하시더군요. 아무래도 마음에 걸렸어. 내가 큰아한테 밤에 연락을 했다고. 이미 경험으로 할매 말이면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그럴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하신 큰 외삼촌은 다음날 회사를 조퇴하시고 달려오신 거죠. 궁금해하며 묻는 어머니께 검사해보면 다 안다. 별일 없으면 다행인기고 하셨고 할아버지는 다음날 검사를 받으시고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까지 심기가 불편하셔서 온 집안을 살얼음판으로 만드셨죠. 저야 할매 집으로 피난을. 그리고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 전화는 안 오고 이번엔 큰 외삼촌과 둘째 외삼촌이 쌍으로 들이닥치셨습니다. 급하게 들어오시더니 어머니 아버지 어디 계시는겨? 하셨고 할매가 밭에 라고 하시자 둘째 외삼촌께 야야 빨리 가서 아버지 모시고 온나 하시자 둘째 외삼촌이 예 형님 하시곤 바람처럼 뛰어갔습니다. 어머니가 건넨 물을 들이키시더니 할매에게 엄마도 같이 가실 게지 예? 아버지 당장 입원해야 합니다 하셨고 거의 할아버지를 엎어서 둘째 삼촌이 돌아오시자마자 두 분을 태우시곤 거의 납치하듯 떠나가셨어요. 아마 모르는 사람 봤으면 경찰에 납치 신고하셨을 겁니다. 엄마는 옆집으로 뛰셨습니다. 가셔서는 할매에게 우찌된 거냐고 하셨고 할매는 아마 검사한 게 뭐가 나왔는갑다 라시며 이런 건 미리 입방정 떨면 안 된다 하시며 괜찮을 거니 너무 염려 말라 하셨어요. 할아버지는 위암 초기셨어요. 그것도 발견한 게 거의 기적에 가까울 초기였답니다. 내시경에서도 긴가민가 하셔서 그 부분 조직검사에서 겨우 알아냈다더군요. 의사들도 이걸 알아냈다고 뿌듯해할 만큼요. 할아버지는 며칠 입원과 수술 회복을 거치시고 다시 집에 오셨고
덕분에 엄마는 밭일 하시느라 죽을 고생을 하셨어요. 네? 나중에 할아버지 퇴원 겸 회복을 축하하는 조촐한 파티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상조 할매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무용담은 우리가 전구지를 먹던 전날 할매가 주무시다 꿈을 꾸셨다고 해요. 꿈에 할머니가 모시는 그 할아버지 신이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꿈에 자다가 눈을 뜨니 그분이 서 계시더래요. 아이고 우짠 일이십니까? 라는 말에 아무 말씀 없이 할머니 손을 잡아 끄시더래요. 그분이 할머니가 모시던 큰 신이신데 할머니가 나이 드시고 무협을 안 하시자 자주 안 찾아오시고 계속 밖으로 놔두셨다고 하는데 그날 그렇게 잡아 끄시자 덜컥 겁이 나더랍니다. 아이고 내가 오늘 죽는갑다. 내 죽는다고 저승사자 안 보내고 할아버지가 직접 데리러 오시는가 보네. 이럴 줄 알았으면 우리 주아 얼굴이나 한 번 더 자세히 봐두는 긴데 하시며 따라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 밖으로 나오신 할아버진 앞서셔서 뜻밖의 우리 집으로 들어가시더래요. 왜 조아네 집을 들어가시나 하고 따라갔더니 할아버지가 할아버지 주무시는 안방 문을 열고 들어가셔선 외할아버지 옆에 쪼그리고 앉으시더니 이불을 걷고 할아버지 배를 손가락으로 쿡쿡 찌르시더래요. 상조 할매가 의아해하며 보시자 할매를 쳐다보시더니 알아들었나 하는 눈빛으로 계속 배를 쿡쿡 찌르시더니 할 일 다 했다는 표정으로 다시 나가시더랍니다. 할매가 급히 따라 나가자 뒤도 안 돌아보시고는 휘적휘적 어둠 속으로 사라지시더래요. 깨시고는 이건 필시 그 부위가 병이 난 거다 생각을 하셨다는데 할아버지가 손가락으로 찌르시던 부분이 명치 부분, 그러니까 위 있는 부분이었죠. 아마 할아버지를 구해주셨다기보다는 상조 할머니의 가장 친한 벗인 외할머니가 슬프고 외롭게 말년을 보내시게 될 게 걱정되시어 한번 도와주신 것 같아요. 외할매는 엄청 순종적이시고 마음이 여린 분이라 할아버지 돌아가셨으면 슬픔에 제 수면껏 못 사셨을 거예요. 병원서 만약 발견 못했으면 위암 특성상 증상이 나타나면 대부분 말기라서 다음 해를 못 넘기셨을 거라 하셨죠. 덕분에 덤으로 10년 수명 더 얻으시고 매년 검사했지만 재발하지 않으시고 건강하게 사시다가 집에서 자손들에게 둘러싸여서 편안하게 가셨어요. 3개월 뒤엔 할머니도 자손들에게 둘러싸여 편히 가셨고 가시기 전엔 내 가면 상조 할매가 제일 반가워하시겠다며 웃으셨습니다.